안녕하세요, 신영환입니다. 스터디플렉스 영상, 첫 번째 영상 보셨나요? 네, 저는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자, 제가 강연 다니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진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뭘까요? 바로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진학은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였습니다. 일반고로 가야 할지, 특목고로 가야 할지, 자사고로 가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마다 어떤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도 있고 어떤 지역은 평준화 지역이어서 이제 전기와 후기 나눠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저는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선택할 때 좋을까라는 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질문이 많았고 저도 이거를 이제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로 제작해서 올렸는데 다들 반응 좋게 봐주시고 또 항상 계속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공유해 드리는데요. 이번엔 영상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인데요. 일단 일반고가 있고 특목고가 있고 자사고가 있고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조금 이렇게 나눠볼까 합니다. 대학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와 그리고 그냥 가깝고 그냥 가까운 학교, 뭐 거리와 상관없이 가까운 학교. 자, 이렇게 뭔가 좀 내가 뭔가를 감수해서라도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가 있고 그냥 어디든 내 근처에 갈 수 있는 일반적인 학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국 이게 특목자사고와 일본고를 가는 또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비평준화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그게 좋은 고등학교와 아닌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아이 생활 패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잠이 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저는 이거는 막 대학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를 멀리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가깝더라도 일단 생활이 돼야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공부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를 가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가까운 학교 중에서도 조금 그래도 분위기가 공부를 좀 하는 분위기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둘 중에 입시 실적 좋은 것과 아닌 것 중에 결정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늦게 천천히 일어나도 등하교가 정상적이고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왜냐면 잠을 못 자면 학교 가서 수업 시간 졸고 계속 하루를 망치게 되면은 뭐 입시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과연 우리 아이가 잠이 많은가를 첫 번째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성향인데요. 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는지, 이것도 약간 좀 미묘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공부하는 환경에서는 공부를 하는 아이고 노는 환경에서는 노는 아이인지 일단 첫 번째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이가 노는 환경에 있으면 놀기만 한다면 그래도 좀 더 공부하는 분위기에 학교를 가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 제가 특목고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이 학교 와서 좋은 게 너무 뭐냐면요, 쉬는 시간에 제가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아이들이 뭐라고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친구들이 자꾸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가 그런 환경, 공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성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공부하는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아이가 더 공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근데 거꾸로 또 이제 이걸 또 약간 이제 또 다른 방면으로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연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경쟁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경쟁이 심한 학교는 참고로 특목자사고고 일반고 비평준화 지역에도 약간 좀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학교에 갔을 때 아이가 과연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다, 이게 특히 성적이 안 나오고 자꾸 막 떨어지고 했을 때 스트레스 받고 무너지는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마이 웨이를 가겠다고 하고 무시하고 혼자서 그냥 꿋꿋하게 할 수 있는 아이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입시 실적이 좋은 학교에 갔는데 성적이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속도에 맞춰 사는 친구들은 결국은 올라가서 자기 속도를 내서 결과를 냅니다. 근데 이걸로 많이 무너지는데 절반 이상이 무너지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결국 오히려
좀 그냥 성적이 안 좋은, 입시 실적이 안 좋은 학교를 가서 거기서 잘한다 해서 더 오히려 올라가서 끝까지 올라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한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인재 뭐 이런 것들 다 상관없이 우리 아이가 진학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땐 당연히 입시 결과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죠. 왜냐면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입시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정시로 약간 대학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수시를 집중해가지고 또 수시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또 학교의 어떤 입시 결과, 네, 다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가거나 가면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특히 연말 쪽에 나오거든요. 한 1월, 2월 달에 다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고 어떤 쪽으로 더 많이 가는지, 네, 아니면 좀 궁금하면 입학처가 있다면 입학부에 연락해서 물어보거나 학교에 연락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어땠는지. 네, 그런 식으로 알아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왜냐면 아이가 만약에 정시로 잘해갖고 갈 수 있는 성향이라면 또 그쪽 학교를 가는 게 맞는 거고, 활동 같은 거 열심히 하고 특히 특목 자사고나 이런 관리가 잘 된 학교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 가서 더 뭔가 아이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아이라면은, 네, 거기에 맞게 학교를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결국은 과연 대학 입시 전형이 우리 아이의 어디가 맞을까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네. 이거 말고도 분명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고 이러면서는 학교별로 무엇을 중점으로 더 수업이 열리는지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제가 나중에 고교학점제가 되고 할 때 다시 한번 또 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한번 고려해서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네 가지만 가지고도 아이와 같이 장단점, 이 학교 갔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점이 좋을까? 혹은 이 학교 갔을 때 단점이 무엇이고 내가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를 한 번만 같이 시간을 가지고 30분만 적어보시면은, 여러 개 학교를 두고서 비교하면서 적어보시면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굳이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네, 돈도 아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만 고려해서 한번 판단해 보셔도 충분히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없을 테니까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댓글로 혹시 관련해 갖고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네, 그 관련해서 답변을 영상으로 제작해 드릴 테니까 답변 남겨주시고요. 네, 앞으로 영상 계속 만들 겁니다. 구독도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왜 하는지 몰랐는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영상이 더 많이 노출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